언니 안 오셨네? 연습 문제 7번을 풀고 이제 대망의 대망은 아니구나. 조건부 확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 시행이잖아요. 그리고 점화식 확률은 굉장히 어려워요. 점화식을 빨리 우리가 확률 아주 수열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나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점화식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면 점화식 확률은 1번 책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양도 많고. 그렇게 할 건데 아니 나머지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가 아니라 남는 숫자. 이제 먼저 세점에 이렇게 있다 다시 들어올 때 주사위의 눈을 3으로 나는 목과 횟수만큼 Q를 이웃하는 점을 이동시킨다. 나는 목과 횟수만큼. 거기서 야 말이 잘못됐다. 나는 목수의 횟수만큼 이렇게 되겠다. 나는 목수의. 자 하나 둘 몇 번째? 네 번째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3으로 나는 목의 횟수만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과횟수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모르겠네. 어쨌든 나도 문제를 지금부터 볼게요. Q가 A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A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목의 횟수가 맞는 것 같은데? 목의 횟수. 얘들아 과가 아니고 의다. 의가 맞다. 목의 횟수. 목이 2면 2번. 목이 0이면 0번. 그치? 목에 목과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목과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의로 바꾸세요. 목의 횟수만큼. 그래서 주사의 눈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0이면 목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Q가 적어도 한 바퀴 돌아올 확률을 구하라. 몫이라 그랬어요. 목의 횟수만큼 그래서 스페링에 문제가 있네. 그치? 알바는 애들이 치면서 걔네들도 삶이 있는데 그치? 피곤할 때가 있겠지. 그치? 다 완벽하게 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치면서 하면 돼요. 어디가 비었어? C.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니 시계 반대 방향이구나. 클로버와이즈로 올라가. 클로버와이즈로 간다.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주사위의 눈이 1, 2가 되면 몫은 0이야. 주사위의 눈이 1, 2일 때 몫은 0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이 1, 2가 나오면 못 움직여. 제자리에 있어야 돼. 목의 수만큼이니까. 그리고 3, 4, 5가 나오면 얘는 1이야. 얘는 1회 움직이는 거야. 한번. 요 방향을 한번 움직이는 거고 6이 나오면 몫이 2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얘는 움직이지를 못해.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얘는 1회 움직이고 얘는 몇 회? 2회 움직인다. 이게 1번 거야. 1번 거. 1번 책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Q는 여기 이런 식기가 움직이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얘가 일로 돼서 다시 일로 온대요. 오케이? 다시 A로 오려면 Q가 A에서 A로 온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문제만 먼저 풀면. 그러면 몇 번 움직여야 돼? 1, 2, 3, 4, 5, 6.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3회 움직이든지 몇 회? 6회 움직이도 되는 거죠. 3회 움직여도 되고 6회 움직여도 돼요. 몇 번 던진다고 그랬지? 3번 던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되겠니? 3회 던질 때. 오케이? 되겠니? 3회 던질 때. 되겠죠? 오케이? 3회 던질 때. 되겠니?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게요. 자, 3회 가는 경우는 3번 던져요. 이렇게 3번 던지는데, 이게 3이 되거나, 이렇게 3번 던진단 말이야. 3번 던졌을 때, 여기는 요 숫자의 합이 3이나 6이 돼야 돼. 그치? 얘가 제일 쉽죠? 2가 나오면 얘는 합이 6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얘가 바로 뭐냐? 6회 움직이는 거지. 3이 나와야 돼. 3이 나오면 어떻게 돼? 제일 쉬운 거일 때 1, 1, 2, 3이 되겠지. 되겠니? 그리고 또 뭐가 있니? 0, 1, 2.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또 있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지 않니? 되겠니? 응? 즉, 자, 이제 확률을 이제 우리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구하면, 자, 여기다 구하고 지울게요. 3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이가 포인트가 이제 분모야, 분모.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얘파세 몫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111이 나옵니다. 111이 나옵니다. 몫이 111이 나와야 한 번 해서 한 바퀴 돌아서 3이. 요 경우는 뭐가 될까요? 요 경우는 얼마가 돼요? 요 경우는 012는 뭐 간단하잖아요. 0이 되려면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1, 2만 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가지. 그리고 1이 되려면 세 가지. 2가 되려면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되겠니? 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112는 이게 아니다. 쏘리. 얘가 112구나. 얘는 뭐가 돼? 3의 몇 제곱?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 112는 3의 세. 쏘리. 미안. 이거 고쳐라 이거. 이거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이걸부터 먼저 해봐요. 얘는 112는 나눈 몫이 1이라는 얘기는 요 놈이잖아요. 3, 4, 5가 나와야 몫이 1이니까 3, 4, 5는 6개 중에 3개니까 3개. 여기가 1이구만. 여기가 더하기 1이고 여기 더하기 1. 1의 세제곱이다니? 네? 요놈. 얘는 2가 나옵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몫이 0, 1하고 2, 2개, 그지? 이건 몫이 1, 3, 4, 5, 그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2번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300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가운데. 여기에? 네. 여기에다가 300을 곱해야 되나? 잠깐만. 그러면 개수만 맞추면 되느냐?
곱하기 3팩이 맞겠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순서가 또 바뀌어도 돼. 그치? 여기에 3팩을 곱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0, 1, 2, 그 다음에 1, 2, 0, 그 다음에 뭐 2, 1,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순서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응?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해가니?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좀 같이 좀 풀어요. 또 땡큐 써머치. 이게 곱해지는 게 맞네. 얘네들이 순서를 바꿨으니까. 3팩이 곱해지는 이유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마 풀이는 내가 안 봤는데 풀이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27이라고 나와요. 1이라고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3의 세제곱이 되는 경우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모양을 하나씩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3팩 이거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Q가 원주율을 적어도 한 자, 적어도 한 줄, 뭔 사건? 여사건. 적어도 한 바퀴는 한 바퀴도 되고 두 바퀴도 되고 그거 여사건은 한 바퀴도 돌지 못하는 거지. 자, 여사건인데 적어도 하나니까 여사건으로 가면 돼요. 적어도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도 못 도는 거니까 몇 번 움직여야 되니? 두 번. 그치? 아예 000, 001, 그 다음 002,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또 011도 있겠네.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일 마이너스 한 바퀴도 못 도는 확률,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글씨는 막 써서 미안한데 말로 했으니까 한 바퀴도 못 도는 확률을 왜 구하면 돼요? 그러면 000,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0021 확률을 우리가 1에서 빼주면 돼요. 되겠니? 앞에 걸 풀었기 때문에 얘는 쉽죠. 그치? 되겠니? 얘는 얼마가 돼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경우의 수가. 요거는 2 얼마니? 2 얼마? 3. 곱하기 3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요놈의 확률은 자, 요놈의 확률은 어디 가서 요놈의 확률만 우리가 해줄게요. 얘는 6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니? 3 3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같은 게 몇 개? 오케이? 요놈의 확률은 6의 세제곱에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 왜냐하면 나머지가 0 1하고 2에 넣으니까 두 가지 나머지가 1 3, 4, 5 3, 4, 5가 되고 얘도 3팩에 2팩을 해줘야 되는 게 같은 게 몇 개? 오케이? 되겠어요? 된다 그래? 예? 그치? 자, 얘는 6의 세제곱에 오케바리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에 3팩을 몇 팩으로? 2팩 이렇게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야 뭐예요? 6의 세제곱에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끝 그치? 얘네랑 다 똑같잖아. 되겠니? 이 뒤쪽에 한 확률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1번 책에서 다 보게 돼요.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럼 이제 곱셈 정리로 갑니다. 곱셈 정리로 내려갑니다. 자, 곱셈 정리부터는 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확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과 종속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종속과 독립은 조건부 확률을 알아야 돼요. 조건부 확률로부터 종속과 독립이 정의되고, 거기서 또 계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곱셈 정리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번 대학 입시에서 확률하고 통계도 해야 돼요. 통계도 나오는데 자 1번의 입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이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조건부 확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조건부 확률이 제일 많이 나온다. 얘가 한 40%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고, 독립시행은 뒤에 통계에서 이항 분포로 연결이 되는 형태예요. 얘가 또 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점화시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최근에는 이 점화시 확률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씩 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는 그냥 기타. 지금 우리가 했던 것 같은 걸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알아야 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주 안에서 확률 문제는 큰 문제, 20점짜리, 25점짜리는 주 안에서 나와요. 얘네들 큰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한다? 조건부 확률부터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조건부 확률 거기다 이렇게 한번 쓰세요. 얘를 우리가 이제 푸는데 순서를 먼저 정해주고 풀게요. 요 순서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연수 문제부터 해서 잘 보세요. 조건부 확률부터 하겠다. 그렇지. 자,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에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12페이지에 23번을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 1번 거에 1번 그대로 있어요. 나왔던 거예요. 요즘도 나와 요즘도. 오케이. 그리고 4페이지에 기본 이거 필수에 대한 기본이라고 적었어요. 6번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있고 그래서 한 4개 정도 하고 풀어야 되겠구나. 다시 이제 어디냐면 페이지 다시 12페이지로 가서 페이지 요건 빼고 가서 몇 번이냐 24번 얘도 연수 문제인데 얘도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25번도 조건부 확률이네요. 이 정도 일단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이제 종속과 독립을 할게요. 종속과 독립을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점수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만 하는 거예요. 종속과 독립 문제가 따로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일단 잘 써놓으세요. 4문제 정도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속과 독립을 정의하고 종속과 독립 문제 풀고 그리고 이항 정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제 선생님이 아웃라인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게요. 20 몇 번이라고 그랬지? 20 몇 번이냐면 23번부터 이제 풀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몇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23번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나왔던 문제, 연세대학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한데 일본의 책에 똑같이 있어요. 누가 먼저 베꼈는지 모르겠어. 누가 먼저 문제를 낸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된 문제라 일본 책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 한 20년 넘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도 나와요. 똑같이. 5점짜리 문제, 5점짜리도 7점짜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건부 확률의 90%가 이 형태예요.
어떠한 형태냐면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은 사건이 2개 이상이어야 되죠. 사건이 뭐가 되냐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영어에서 조건문이 있죠. if then 뭐뭐일 때 뭐뭐이면 그리고 나오면 뭐가 된 조건부 확률인데 자 90%가 이렇게 나와요. 사건이 2개 이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역순의 의미가 있는 거는 거의 90%가 뭐가 되냐면 자 그 조건부 확률이에요. 특히 이 형태가 70% 정도 돼요. 70%. 이 형태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문제 안에 if then 뭐뭐일 때 뭐뭐이면 하고 if then의 문제면 문장이면 조건부 확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죠. 왜? 문제 안에 if then의 문제를 써놓으면 아 이건 무조건 100%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내가 바로 알잖아. 조건문 1번 내가 영어 잘 못해요. 응? if then 조건문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어만 하나요? 모르겠어요. 영어 시험 보잖아. if then 뭐뭐이면 뭐뭐일 때 하고 뒤에 조건문에 대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장은 전부 다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겠죠. 문제 안에서 보자마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걔를 숨겨놔요. if then의 문장으로 주지 않고 교묘하게 if then의 문장을 뺀 형태의 조건부 확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3번을 보세요. 23번을 보면 이제 거기서 요 의미를 그거를 캐치할게요. 캐치할게. 자, 문제를 보면 되죠. 잘 보세요. 자, 문제가 2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어.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화이트, 레드가 있어요. 5, 7, 2, 20에 17에 22에 15에 60에 24가 두 번째 문제 체크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조건부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건이 몇 개, 두세 개 이상의 역순의 의미라고 했지만 문장 자체가 조건문이잖아요. 이번에 보면 뭐뭐일 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때 꺼낸공이 검은공일 때 거기다 밑줄 그면 얘는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2번에다가 조건문이지만 역순의 의미라고 거기다 쓰세요. 거기에서 이거를 찾아내라. 역순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알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문제를 잘 봐.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봐봐. 표와 같이 세 장자 A, B, C에 검은 공, 흰 공, 붉은 공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임의로 상자를 한 개 골라 거기서 공을 한 개 꺼낸다고 그랬죠. 봐봐. 이 문제에서는 박스가 3개일 때 박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을 뽑아야 돼요. 박스를 선택하고 공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공이 흰 공이야. 공이 흰 공이니? 공이 검은 공이야. 근데 그게 A 상자임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순의 의미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100% 조건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 문제 자체는 역순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조건부 확률인 걸 알아. 왜? 문장에서 if then 문장을 썼어요. 근데 걔를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if then 문장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순의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해가니?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 사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뭐가 되면 되니? 검은 공 하나 꺼내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는 거야. 3분의 1에 이거 왜 3분의 1이니? 박스가 3개잖아. 선택할 때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거부터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얼마냐면 전체 여기 얼마 40개 중에 5개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에 얼마가 되니? 80 얼마? 4요? 4분의 뭐? 7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에 몇 개야? 40 몇 개? 8개분의 얼마? 이게 답이에요. 얘는 사건이 2개도 아니고 그냥 검은 거 하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역순의 의미라는 게 나중에 1번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잘 보세요. 거꾸로 가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일단 얘가 first야. 얘가 first. 즉 박스 선택이 뭐가 되냐면 먼저란 말이야. 먼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흰공일 때 그렇지. 이 흰공이 뭐가 되냐 무슨 박스예요? A 상자라고 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걔는 다 어때? 조건부합니다요. 그래서 조건부합이 나온 거야. 되겠니? 몇 문제 더 풀면 그렇구나라는 확실히 되겠지. 되겠니? 네? 자, 근데 이제 조건부항들이 이런 거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 얘를 어떻게 쓰냐면 세 번째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유형이 조건부항들이구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캐치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죠.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하고 쓰는 방법이 달라요. 일본에서 이 밑에다가 써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써요. P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는데 일본은 이거 안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이걸로 해야지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얘가 조건이야. 얘가 조건. 이 앞쪽에 오는 얘가 조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되는 거 사건. 오케이? 그리고 요 B가 이렇게 쓸게요. 조건에 따른 뭐가 되니? 사건. 되겠니?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P에 A에 이게 조건부 합리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두 단계는 나누죠. 어떠한 유형이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까지 이제 온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답을 만들어 볼게요. 사건이 2개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요 흰공일 사건을 우리가 화이트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박스가 A 박스일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A 이렇게 우리가 놓고 푸는 거예요. 사건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P에 뭐가 돼요? W에 A가 되겠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얘가 조건. 신공이 사건이? 신공이 검은공이? 검은공이야? Sorry, I am so sorry. 흰공으로 풀어도 되잖아. 흰공으로 풀게요. 얘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고치기가 너무 창피해서. 얘가? 응?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냐면 P에 W에 P에 W에 교집합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야. 분모의 확률의 위에가 교집합. 자, 이렇게 푸는 거니까 저렇게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죠. 되겠니? 자, 이렇게 한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답을 풀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얘가 뭘 꺼낼 확률이니? 흰공을 꺼낼 확률이죠. 확률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자, 개념 설명은, 요거, 그 다음 문제까지 개념 설명을 할게요. 몇 개니? 블랙, 화이트가 얼마니? 20개.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84분의 화이트가 17개. 더하기, 그러니까
44하고 3분의 1이 와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자, 다는 아닌데 한 80%가 요역돼요. 80%가. 자, 오케이. 3분의 1 곱하기 얼마에 48이니? 오케이, 쏘리. 자, 48분의 22개? 이렇게 하잖아요. 되겠니? 이해가요? 그러면 조건만을 한 70%라고 보면 되나? 이 위에는 뭐니? 흰 공이면서 무슨 박스니? A 박스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의 70%는 여기 오는 분자가 분모에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분모의 사건하고 위에 있는 요 A의 사건 무슨 집합이니? 교집합이잖아요. 분모에 있는 놈하고 교집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70% 이상은 분모 안에 분자가 있다. 얘가 일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왜? 분모가 뭐가 되겠대? 교집합이니까 이 안에 이 분자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80% 이상? 90%? 이렇게 간다. 얘가 위로 얘가 그거잖아. A 박스에서 거기고 화이트가 아니고 뭐야? 흰목이었지 지금 우리가. 맞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가 일단은 조건부 확률을 정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연세대 문제이면서 일본에 그대로 있어요. 요즘도 나와야 돼 일본에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사건이 두 개다. 두 개 이상 하나, 둘. 되겠니? 그리고 이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이 문제를 풀려면 박스를 선택하고 공의 색깔을 결정해야 되는데 공의 색깔을 결정하고 걔를 A 박스, B 박스, C 박스로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역순에 넣는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어디냐면 연대 문제죠. 그 다음에 전에 써준 게 페이퍼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6번. 4페이지 6번으로 갈게요. 4페이지 6번으로. 오케이. 4페이지 6번으로 갑시다. 번으로 갑시다. 문제는 5회의 1의 비율로 모자를 잃어버리게 돌아오는 멍청한 K군이 있다. 그죠? 5의 1의 걸로 모자를 잃어버리면 모자 사면 안 되죠. 그쵸? MLB 모자 하나 5, 6만 원 하는데, 그치? 뭐 집이 부자면 뭐 관계없어요. 그치? 자, 이 K군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고려대학교 문제야. 고려대. 아까 그 연대, 이거 고려대. 그쵸? 연대 고대 정말 좋은 대학이죠. 세계 10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치? 미국의 주립대학만 해도 55개인데 거기에 사립대학까지 해가지고 미국에만 뭐 세계적인 대학,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그죠? 그리고 과기대는 10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미국의 주립대학만 해도 55개인데 걔네도 거의 스탠포드부터 해가지고 아이비리그까지 해서 유럽의 막강한 대학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이 이제 연대하고 고대잖아요. 사립대학으로 연대하고 고대 순서대로 보는데 멍청해 고대 애들이 이렇게. 응? 고대에서 K군 코리아 유니버시티 약자예요. 그거 쓴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멍청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네. 뒤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ABC 친구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문장을 끊어버렸어요. 이쁘된 문장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두 번째 방문한 집에서 집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BC 세 집을 이렇게 했다. 어느 집부터 모자를 찾으러 가는 게 유리한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1번 문제예요. 오케이? 네? 그렇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잊어버렸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집부터 찾아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무식한 줄 알았더니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는 차례로란 말이 있어요. 차례. 이게 없으면 복잡해지죠.
팩트 6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A, B, C가 아니고 B, C, A부터 해서 찾아가는 집의 순서를 6가지를 정의하고 6개는 다 풀어야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자 K분이 A, B, C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차례로 이 얘기가 없으면 6가지 해야 돼요. 3팩 A, B, C 세 집을 방문하는 방법의 수가 6가지니까 이렇게 차례로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 차례로 집에 왔어. 근데 잃어버렸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사건이 2개예요. 자, 모자를 잃어버릴 사건을 우리가 뭐 로스트라고 쓸까요? 로스. 예. 그리고 어느 집이에요? 무슨 집? B집. 모자를 잃어버릴 사건을 B라고 하자. 이거 되죠. 자, 되겠니?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에 L이 밑에 오는 조건이 밑에 그리고 B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썼던 거 그대로 이게 뭐가 되냐면 조건. 요 B가 뭐냐면 요 B가 뭐야? B가 그렇지 조건에 따른 사건. 조건에 따른 뭐가 되냐면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뭐가 생겨? 피해. 잃어버렸어. 피해. LA 교집합 B. 되겠니? 이해가요? 그러면 이 문제도 분모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자가 있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자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자 분모 안에 이 분자가 있어요. 왜? L하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니까 A 집에서부터 잃어버릴 확률을 구할게요. A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집이니까 A. 그냥 first. 자. 두 번째 집 B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되죠. 왜? 잃어버리려면 A 집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A 집에서 극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B 집에서 잃어버리는. C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4가 몇 번? 5분의 4가 2번이에요. 얘는 플러스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네? 왜? 얘들아 C집에서 잃어버리려면 세 번째 집에서 잃어버리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집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 네?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얘가 여기로 올라가면 B집이에요. B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이렇게 나. A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얘가 올라가면 되고 C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얘가 올라가면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확률이 큰 집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걔가 답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거기 봐봐 유제 12번 봐요. A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얘가 분모로 올라가면 되죠? 얘가 C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얘가 분모로 올라가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독립시에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몇 번이라고 그랬니? 이거 요즘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 문제 24번으로 갔다. 요즘도 나와야 돼요. 자, 요즘도 나오는 게 23번하고 24번 요즘도 5점짜리, 10점짜리 요즘도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요즘도 잘 나와요. 23번 더 잘 나온다고 했잖아. 23번. 자. 자, 문제를 보니까 A가 뭐 A, C가 있어요.
25%. 이거 35%. 이거 몇 프로? 40%. 그지? 그랬을 때 불량률이야, 불량률은 왜냐면 얘가 5%. 얘가 4%. 얘가 2%. 그치? 얘는 전체의 뭐가 되냐면 전체의 25%. 그 다음에 얘는 문제 안에 뭐가 있네? 그냥 조건부 확률인 걸 알겠죠? if 되는 문제야. 그치? 뭐뭐일 때 그것이 어쩌고저쩌고.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사건은 두 개예요. 뭐가 되냐면 뭐의 확률? 그렇지. 불량품의 뭐가 돼요? 확률을 불량품의 영어로 뭐니? 응? 포몰이 아닌 거야? 그치? 나도 모르겠어요. 불량품의 확률을 언포몰에는 n이라고 쓸게요. u라고 쓸게요. 그냥 불량품의 이거 뭐 출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불량품의 확률 u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계예요? A 기계에서 불량의 확률이 아니다 지금은 사건이다 사건. 미안 이렇게 되면 사건. 그래서 불량품의 사건을 해 이렇게. 당연히 아직은 확률이 아니에요. PAPB를 놓는 게 아니니까. 얘는 얼마나 되냐면 P의 불량인데 A 이렇게. 얘 똑같아요. 분모하는 분자가 있어요. 얘는 P의 U의 교수가를 이게 쉬운 거야. 이게 쉬운 거. 불량의 확률은 A에서 불량인 경우는 뭐야? 요거 곱하면 되죠. 얘 곱하면 돼, 얘 곱하면. 얘네들을 뭐냐면 전부 다 소수점으로 바꾸면 돼. 얘가 0.0, 0.0, 그다음에 0.35, 0.04, 그다음에 얘가 0.40, 0.0. 그치?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불량의 확률은 A에서 나오는 확률은 그렇죠? 요거 곱하면 요거. 점유율이니까. 그래서 얘는 산수.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0. 이어 곱하 0.1. 이걸 분수로 하는 게 낫겠죠? 약분을 해야 되니까. 100분의 25, 100분의 5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0.35, 0.04, 0.4번 곱하기 0.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 A? 네. 분모로 되겠니? 이해가니? 얘가 가야지 뭐 얘가 가게 해야지 되겠니? 쉬었다가 독립시행을 넘어갈게요. 나머지 몇 번이야? 20번 숙제 하나씩 정도는 숙제로 남겨놓겠다. 되겠나? 응?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종속과 독립을 정의할게요. 네? 종속과 독립을 정의하고 시간이 되면 2항 정까지 독립시행을 넘어가는데 독립시행 넘어가기 전에 조건부 확률로부터 종속과 독립 정의합니다. 이겼어.